최근 신입과 경력을 막론하고 인성검사가 입사 관문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성이 좋다 나쁘다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향의 사람을 찾느냐가 기업에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비스에서는 인성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양근영 수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케어 인재평가센터에서 NCS 직업기초능력검사와 인성검사 문항관리를 하고 있는 양근영 수석이라고 합니다. 수석님, 최근 인성검사에서 얼마나 탈락하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인성검사 하면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다 대부분 통과한다 뭐 이런 인식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케이스마다 좀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지원 인원에서 5에서 한 10% 정도는 탈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그 탈락하는 율을 일정한 수준을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뭐 채용 인원의 어떤 몇 배수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를 정해놓고 탈락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절대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 이하로는 탈락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 처음부터 몇 프로 정도를 떨어뜨려야겠다고 기준을 잡고 시작하진 않고요. 지원자의 규모라든지 채용 부서의 현황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동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인성검사로 30%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던데 제가 경험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청한 고객사는 20에서 한 25% 정도였습니다. 20에서 25%라 하더라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탈락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인성검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인성에 나 문제 있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인성검사에서 불합격한다면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쁘죠. 보통 검사 기준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에 대한 신뢰도 부분입니다. 지원자가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거짓되게 응답하였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과의 부합도인데요. 탈락했다고 인성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지원자분과 조직 간의 문화라든지 가치관이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검사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지원자가 응답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날 컨디션을 조절을 잘 하시고 가셔서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조절? 예, 컨디션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당일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집중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그 인성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기업에서는 그 인성검사를 평가하는 기준, 그건 어떤 건가요? 대부분 인성검사는 빅5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빅5란 이제 성격 5요인을 말합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다 검증이 됐고 성격 요소들이 성과를 가장 잘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 전문 검사 업체들은 이 성격 5요인을 기반으로 검사를 개발하게 되고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맞춤형 검사를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입해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외부 검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개발합니다. 저도 뭐 헤드헌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원자들에게 인성검사 안내를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기업마다 인성평가 툴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커리어케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인성검사 이걸 제가 들었는데 이 검사는 어떤 검사이고 다른 인성검사들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리어케어 인성검사는 성과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성격 요소들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조직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또한 최근 심리학 연구 트렌드를 연구한 다음에 반영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심리학 연구 트렌드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수동 공격성이 있는데요. 이 수동 공격성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이제 가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지각을 한다거나
다소 근무에 태만하게 하는 그런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성과 저해를 나타냅니다. 그게 일종의 조직의 어떤 폭력을 가하는 건가요? 간접적인 폭력이 간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커리어 케어 인성 검사는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는 검사.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문항 같은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보통 아시는 인성검사 문항들은 나는 화를 자주 낸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척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지원자가 스스로 답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어 케어 인성 검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담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4가지 답변을 제시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먼저 피해를 입힌 후에 보복이 가능하다. 갈등은 우호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질문 등을 제시하게 되고 지원자는 그 4가지 답변 중에서 질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어떤 성격 요소를 측정하는지 모르고 개인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1번에서 5번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가 사실 저희가 익숙한 그 인성검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기업에서 좋아하는 성향을 대충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는데 커리어 케어 인성검사로 봤었을 때는 답이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답이 있는 건가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답변을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할 수 없고 순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만의 가치 판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걸 잘 보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는 없다는 거, 의식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검사로서 더 좋은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성검사를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잖아요. 그죠? 네. 인성검사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성검사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팁, 이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웃으실 수도 있는데 검사를 준비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예, 2가지가 있는데요. 예.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컨디션을 좋게 만드시고 2번째는 네.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에 대한 모든 로직을 정확히 알고 완벽하게 속이지 않는 이상은 검사에 대해서 이제 페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했는데 탈락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2번째 조직 부합도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스에서는 인성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특히 커리어케어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는 조직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인성검사인데요. 기업에서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